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바로 좀 전에 통화하신 분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아들들을 좋아하실까? 아, 좋아요. 네. 일단은 그럼 내가 지금 보유한 돈은 4억 7천이라는 돈이 있는데 예, 얘를 지금 이용을 해서 종자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 네. 아니면 조금 더 전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시기를 좀 한번 조율을 해볼까? 네. 요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답변 드릴게요. 시원하게 답변 드리는데 어떤 게 낫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냥 이게 낫습니다라고 하면 기준점 잡기가 되게 애매하실 것 같으니까 아, 예. 한 3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요. 네. 엄청난 조정 시장이 올 것 같아요. 가격이 막 조정되는 거죠. 뭐 빠지기도 했다가 다시 또 메꾸기도 했다가 막 엄청 조정이 되면서 이 조정 시장은 무슨 소리냐면 예. 극심한 눈치 보기 시장이 될 거예요. 아, 엄청 뭐 매수자 매도자 서로 눈치 싸움 엄청 극심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 눈치 보기가 엄청 커질 텐데 요런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시장이 요렇게 뭐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때는 엄청난 전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이렇게 조정되고 눈치 보기 시장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전세가 움직일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네.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서울과 내가 집을 매수하려는 지역이 이제 여기서 파생되면 서울이냐 아니면 서울이 아닌 서울 외곽 쪽이냐로 이제 나눠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 곳이 서울이라고 한다면 네. 요거는 결론으로 매수 찬성이요. 그런데 서울 외곽 쪽이라고 한다면 네. 요거는 좀 더 있다가 매수 반대. 왜 그러냐면 그런데 같은 서울 외곽 지역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 동탄역 인간에 있는 뭐 운암퍼스트 뭐 그러니까 동탄역에 있는 아니면 김포 한강 신도시라고 하면 그 김포 그 골드라인에 있는 그 김포 무슨 뭐 그 역세권들 아파트들 있잖아요. 예. 그런 곳들은 웬만한 서울 아파트 가격보다 높은 아파트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사실 수 있을 때 사셔도 괜찮은 거예요. 가격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4억 7천을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예. 이 금액으로 이동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서울 외곽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동탄 신도시의 그 동탄역 인근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은 안 되실 것 같다란 말이죠. 그러면 동탄 인신도시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곽이라고 하니까 동탄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 동탄 쪽에 뭐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 아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조금은 시기를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렇게 조정 시장이 오고 눈치 보기가 극심하게 되는 조정 시장이 오면 전세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전세가 서울은 전세 물량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예. 굉장히 어려워졌어. 그리고 또 임대차 3법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예. 그런데 외곽 쪽은 서울 외곽 쪽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서울 외곽 쪽에다가 주택을 택지 개발해 갖고 엄청 공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선은 전세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세 물량 공급이 서울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렇다고 보니까 어차피 이제 이렇게 조정 시장에서는 전세 문제가 야기될 텐데 전세 물량을 공급하기 어려운 서울에다가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해도 좋다라는 거고 전세 물량 공급하기가 쉬운 서울 외곽 쪽에다가 매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있으라는 건데 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왜냐하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서울에 대한 공급에 대한 물량 자체가 네. 향후에는 뭐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그때까지는 뭐 공급 물량이 그 대표적으로 있는 게 없는데 그 이후에는 공급 물량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기다리라는 소리 하나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내년 3월이 대선이잖아요. 예, 예. 2022년이 대선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24년이 국회의원 뽑는 총선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대선 후보들이고 나중에 또 그 또 2년 뒤에 있는 총선 국회의원들 후보들 다 나왔을 때 할 얘기가 뭐 같으세요? 주거 안정에 대해서 말하겠죠. 부동산 시장 내가 이렇게 고치겠다라고. 그렇죠. 그러면 공급안들을 네. 엄청 또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심리라는 게 네. 이제 주택 가격 떨어지겠구나. 아파트들 많이 공급을 해준다네. 우리나라 그렇게 공부 잘하고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다 주택 이제 공급하는 얘기들을 갖고 나올 건데 네.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 심리에서 이제 좀 회복이 될 거거든요. 네. 부동산은 심리 게임이잖아요. 저게 막 오를 것 같으면 영혼이라도 끌어서 빚이라도 내갖고 막 살려고 하는 거고. 네. 아니면 싸늘하게 또 저거 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싸늘하게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냥 한없이 또 빠지는 게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그런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외곽 쪽에다가 매수를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 조금 시차를 두고서 매수를 하셔도 왜냐하면 전세 물량 공급 자체가 서울보다는 양호할 테니 네. 조금 있다가 전세로 한번 해서 나중에 그걸 들어가시는 거고 아니다 나는 서울에다가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차피 서울은 전세 물량 공급하기가 쉽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결정하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